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핀테크 뉴스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완수하기 위해 올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요.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IT 등 비금융 회사들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마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금융위가 이번에는 마이 페이먼트 산업 도입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건데요.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핀테크 결제 사업자가 금융결제에 직접 참가해서 은행과의 계좌 연결 없이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가 올해 말까지 2020년 핀테크 보안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오픈뱅킹 또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 중 재정 여건이 미흡한 기업을 대상으로 핀테크 기업 보안 점검과 서비스 취약점 점검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접수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약 720만 건의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정보를 외부에 개방하는 오픈다트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오픈다트의 주요 서비스인 오픈 API의 경우 정보 제공 범위가 기업 개황과 공시 목록 2종에서 세부 공시 내용 23종으로 확대됐는데요. 정보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핀테크 시대에 문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P2P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감독 규정과 시행 세칙을 마련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강화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동안 P2P는 고위험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 P2P 금융상품이 초저금리 시대에 인기 투자 상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 핀테크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업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핀테크 뉴스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오픈다트라는 단어가 아주 뇌리에 확 박혔거든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부터 이 오픈다트 사이트를 열었죠. 그러니까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매주 이렇게 낯설고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픈다트는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일단 먼저 저희가 알아보고 넘어가야겠죠. 오픈다트 뭔가요, 배대리님? 오픈다트의 정의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다트란 이제 투자자는 물론 이제 핀테크 기업, 그러니까 학계 등에서 공시 정보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시 정보 개방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픈다트의 주요 서비스인 오픈 API, 그러니까 DB라고 하죠. 이걸 통해 다양한 공시 정보를 이제 일일이 열람을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고요. 예를 들어 상장사의 재무제표 같은 재무정보 같은 거를 이제 공시정보를 총 23종으로 오픈 API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정보 개방 서비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은 뭐 2종만 공개했던 것이 이제는 23종, 그러니까 23가지 종류의 정보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오픈 API 요건 또 뭔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네, 오픈 API를 일단 좀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놓은 API인데요.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가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외부에 공개해서 외부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이 직접 새롭고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오픈 API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대표적인 서비스가 지금 엄청 핫한 코로나맵, 그리고 엄청 핫하죠. 그리고 카카오버스랑 네이버 맵 등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이트, 뭐 그런 어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픈 API에서 API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배대리님? API가 DB,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네, 정보들을 다른 말로 하면 또 API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배대리님이 한번 방송에서 그 아주 어려운 이름의 은행, 그 BBVA, 스페인 은행의 예시를 들어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오픈 API가 이렇게 또 떠오르고 있는데 금융권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고 얼만큼 또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BBVA는 제가 통상만 사실 기억이 나요. 제가 다시 정의를 해드릴게요. 네.
BBVA는 스페인 은행인데요. 여기서 하고 있는 게 BBVA API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핀테크 기업이 이제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 관련해서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API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은행에서요. 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오픈 뱅킹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주체가 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제 산업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정보 제공과 이제 정보 공시의 질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자문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 중 이제 소비자의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해서 금융 상품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계속해서 저희가 매주 새로운 핀테크 뉴스와 또 새로운 흐름들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들으면서 정말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새로운 금융의 판도는 정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정보와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오픈 API가 그러면 핀테크 업계에 시사하는 바 어떤 것들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API가 그냥 이제 오픈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오픈이 되면 기업의 투자 정보를 분석하기에 이제 훨씬 유용하시고 또 핀테크 서비스 개발과 빅데이터 분석에 아무래도 엄청 큰 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확대된 오픈 API를 저희 핀테크 서비스가 활용을 하면 민간 부문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데 있어서 핀테크 활성화에 아주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요즘 핀테크 업계에서 가장 핫한 용어죠. 오픈 다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방송 때 마이 데이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잖아요. 네. 내가 주체가 돼서 나의 데이터, 나의 정보를 관리하고 그에 맞게 좀 상품들을 추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마이 페이먼트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어요. 이건 또 뭔가요, 대리님? 아주 단어들이 어렵죠. 네, 계속 쏙쏙쏙쏙 등장을 하네요. 마이페이먼트는 제가 되게 기다리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기다리고 계세요? 네, 왜냐면 너무 신박해가지고 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결제 자금을 이제 보유하지 않아도 정보만으로도 이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은행 계좌에 별도의 선불 충전이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종전 전통 금융사에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이제 다양한 결제, 송금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한데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건 도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거든요. 결제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 마이페이먼트는 이 페이먼트사가 고객의 거래은행한테 이제 지급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은 그 페이먼트사를 안 거치고 고객의 거래은행이 바로 투자자의 거래은행으로 이제 이체를 해주는 시스템으로서 이제 이체 간의 절차가 간소해지고 수수료 부담도 아무래도 덜해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마이페이먼트는 어떤 배경 때문에 도입이 됐고 등장을 하게 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핀테크 산업에서 가장 핫한 게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핀테크 기업의 투자 제한이 완화되면서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적극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핀테크 기업의 혁신 과제를 위해서 출연한 제도이고요. 핀테크 디지털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 도입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몰 라이선스란 금융권 진입이 곤란한 핀테크 업체에게 이제 맞춤 인허가를 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금융의 한 가지로 마이페이먼트 산업이 이제 도입이 됐다, 등장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를 좀 줄이고 또 비용을 그만큼 절감하고 이용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마련된 제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앞으로 이 마이페이먼트 산업 이거의 도입이 핀테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핀테크업 측면에서는 일단 핀테크 업계의 영향력이 좀 커질 것이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핀테크 앱을 통해서 저축은행에 저금을 해놓은 자산의 관리가 가능하고 또 보험 및 투자 기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리고 금융업 측면에서는 별도의 선불금 충전이 없이 결제가 훨씬 간편해질 것 같고 더욱 다양한 챌린저 뱅크의 출연이 예상됩니다. 조금 더 간편해지고 접근이 더 쉬워지고 그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 초반에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 공인인증서 한번 할 때마다 막 비밀번호 누르고 이런 거 정말 힘들게 그래서 인터넷 결제가 사실 너무 큰 숙제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거의 안 하시잖아요. 뭐 얼굴만 돼도 인증이 돼버리는 시대가 됐으니까
됐으니까요. 그런 흐름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는 얼마나 더 빠르고 간편한 이런 결제 시장이 열릴지가 기대가 되고 정말 더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이런 금융 분야가. 그래서 그동안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또 금융이 생활에 녹아들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재테크에도 한번 또 발을 들여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와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최신 경제 이슈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재테크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요. 전문가 상담도 바로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